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지은이는 샘 혼, 출판사는 갈매나무입니다. 책값은 16,000원, 294쪽. 초판 1쇄는 2008년 10월 15일, 3판 1쇄는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샘 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인트리그 에이전시 대표, 내셔널 지오그래픽, 포춘, 인텔, 보잉, 나사 등 수백 개 기업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해왔고 각종 강연과 워크숍, 테드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이 책은 한국을 비롯해 9개국에 번역되어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었고 출간 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들에게 최고의 화술책으로 극찬받으며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와할랄 네루는 이상을 저버리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 이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고 하였다. 무례한 상대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공감은 성숙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건 사실 당신 입장에서만 상황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용서하게 된다.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 이는 용서를 향한 첫걸음이다. 약자는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는 강자만이 할 수 있다. 분노의 한순간을 이겨내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 있다. 나라면 어떨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 라는 두 개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공감으로 향하게 된다. 상대가 불친절하게 구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간단하다. 바로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옳거나 행복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남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스스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동정하라. 달라이 라마.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침묵할 줄 모른다면 말하지도 말라. 화난 김에 내뱉은 말은 두고두고 후회할 소리이기 마련이다. 나중에 되삼키려 애쓰지 말고 그 순간 말을 꿀꺽 먹어버려라.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인간의 뇌는 말해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 반대되는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다.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 뇌는 바로 그 무언가를 기억한다. 운동선수들이 원하지 않는 것, 즉, 2번 실수하면 안 돼와 같은 말이 아니라 원하는 것, 즉, 첫 번째로 서브를 넣어야겠다 라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 코치들이 너무 빨리 헤엄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 좀 더 천천히 꾸준하게 헤엄쳐 라고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남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표현만을 사용해보라. 동료가 너무 흥분하지 마 라고 말할 때 난 흥분하지 않았어 라고 답한다면 벌써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다. 멍청이처럼 굴지 말라는 지적에 난 멍청이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절로 고정되고 만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리처드 닉슨은 이 교훈을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개인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가운데 텔레비전 생방송 연설을 하게 된 그는 전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말았다.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시도가 오히려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모든 논쟁은 누군가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승자 없는 논쟁이 벌어지려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생의 행복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데 있다. 멋진 퇴각은 그 자체가 곧 승리이다. 출구 없는 논쟁을 비켜가는 효과적인 방법은 잠시 입을 다문 뒤 우리 둘 다 옳아요 라고 말하고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것이다. 논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설득해내는 광경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생각한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바꾸려 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의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설득당한 사람도 여전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다. 명령을 부탁이나 권유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명령이 제한이 되면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의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마음을 먹게 된다. 누구나 자율성을 원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자율성을 빼앗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달리 본다. 문제를 일으키는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문제라는 말 자체이다. 이 말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라는 말이 가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의류 사업을 하는 한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며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몇 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들을 보러 다녔답니다. 그럴 때 어떤 인사말을 건넸는지 아세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였답니다. 그러니 늘 우는 소리만 듣게 되었지요. 이제부터는 잘 되어가지요? 라고 인사를 해야겠어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색칠하는 크레용이다. 그리고 우리 태도를 색칠하는 크레용은 다름 아닌 우리가 쓰는 말이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재난에 시달렸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재난이었다. 마크 트웨인. 모든 것은 당신의 해석에 달려있다. 스트레스 연구자인 한스 셀리에 따르면 사건 자체는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돌뿌리에 채였다든지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 빠진다든지 하는 물리적 사건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유발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할 필요 따위는 없다. 이미 발끝이 아프고 온몸이 와들와들 떨려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리적 사건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건, 예를 들어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안 나오는 상황은 일단 마음속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가치 판단, 생각, 기대, 과거의 경험, 습관적 태도와 언어 등을 바탕으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당신은 분노할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총체적으로 낙담할 수도 있다. 본래부터 좋거나 나쁜 일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셰익스피어. 사건이 일어난 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적절한지 알아보려면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산더미 같은 청구서들을 바라보며 저걸 다 해결하려면 100년은 걸리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자. 그 순간 정말 그런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냉정한 입장에서 말이다. 그러면 100년이 아니라 석 달이면 해결 가능하다는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사건을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몰아가지 않고 제대로 평가한 셈이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에서 어떤 부정적, 폭력적 단어가 쓰이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좀 더 밝고 긍정적인 표현을 찾아보라. 신이여, 고칠 수 없는 일은 의연히 받아들이는 여유로움을, 고쳐야 하는 일은 기필코 고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라인홀트 니부어.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대신 보는 눈을 새롭게 하라고 권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대로의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도무지 말을 그칠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드러눕지 않는다면 누구도 날 밟고 지나갈 수 없다. 지루함을 참는 사람은 지루한 사람보다 한층 더 형편없다. 상대가 알아서 말을 끝내기를 기다리며 괴로워하지 말라.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과감하게 말을 끊고 이름을 불러라. 상대가 잠시 멈칫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잡아야 할 기회다. 말을 가로막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물론 그렇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더 무례한가? 당신인가?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이어가는 상대방인가?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어요 라든지 다음에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은 잘 지내고 있다니 나도 기쁘다 라는 다정한 인사말로 마무리하라. 단, 어조는 단호해야 한다. 세상의 절반은 할 말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 나머지 절반은 할 말이 없지만 계속 말하는 사람이다.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몇 가지 규칙을 알아보자. 1.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하기. 누군가 말을 가로막거나 몇몇 사람이 수군거린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라. 본래 말하던 사람에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낸 후 단호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모두가 주의를 집중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방해꾼 쪽을 바라보지 않는다. 진행자가 그쪽을 보면 다른 모든 이가 그쪽을 본다. 그러면 방해꾼은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할 것이다. 방해꾼이 말을 계속한다면 연사를 바라보며 좀 더 크고 강한 목소리로 앞서 한 말을 반복한다. 2. 한 안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말하도록 하기. 예를 들어 메리라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말하기 시작하면 손을 들어 메리, 당신의 의견도 궁금하지만 먼저 나머지 분들의 생각부터 알아봅시다 라고 제지하라. 3. 발언 시간을 제한하기.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마무리되지 못하는 법이다. 시간 제한이 없다면 사람들은 간명하게 말할 이유가 없다. 글쓰기를 다룬 고전들을 보면 하나같이 간결한 글이 강한 글이라고 한다. 말하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늘 내 바깥에서 힘과 자신감을 찾았지만 그건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안나 프로이트. 대체로 범죄자들은 쉽게 겁먹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한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비실비실 걷는다든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자신 없는 표정을 보인다든지 하는 사람 말이다. 어떤 공격이든 막아낼 수 있다는 당당한 자세는 그만큼 중요하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진다. 믿는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바가바드 기타. 당신이 원하는 상황을 그려보라. 걱정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를 비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그려보기는 원하는 일이 정말 일어나도록 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물론 그려보기 기법이 성공을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더 잘 해내도록 하는 것은 확실하다. 존 F. 케네디도 우리가 달려드는 일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달려들지 않는다면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서 이를 운명이라 부른다. 회의주의로는 어떤 전투도 이기지 못한다. 우선 당신 자신부터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면화하는 편이다.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 암을 키우는 것이다. 우디 앨런. 내면화하기보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이들은 보통 행동을 주도하기보다는 불안을 내면화한다.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 때문에 괴롭냐고 묻더라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나가면 심술꾼이 더욱 못되게 굴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심술꾼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건강, 행복, 마음의 평화는 당신이 지켜야 한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때로 그들의 특성이 아니라 내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심술꾼에게 침묵은 곧 복종을 뜻한다. 언어적 폭력을 당할 때마다 정면 대결을 선택하라고 권하지는 않겠다. 다만 선택은 당신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모욕을 받아들이고 혼자 고통받기보다는 위험 부담을 생각하고 한계선을 분명히 한 뒤 필요한 경우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한 대우를 쟁취해야 할 것이다. 완전히 상대에게 주의를 집중해 주는 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주의 집중은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화난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그는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고 이성적으로 굴 것이다. 미국인들의 대화란 먼저 숨을 들이쉬는 사람이 듣는 쪽이 되어버리는 치열한 경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말할 기회만 노린다. 항공기 조종사였던 내 남편은 이런 상황을 통신마비라고 부른다. 조종사가 무선 통신을 하면서 동시에 메시지를 주고받기란 불가능하다. 말하고 난 다음에는 들어야만 한다. 내 말을 끝낸 후에는 오버 신호를 보내고 상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상대가 말을 끝냈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에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잘 듣는 것이다. 상대를 응시하라. 상대의 말을 집중해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던 일을 중단하라. 종이와 펜을 손에서 놓아라. 눈썹을 올리고 눈을 맞춰라. 몸을 의자 끝쪽으로 당겨 앉아라. 상대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다. 이는 당신을 위해 지금 내가 여기 있다 라는 의사 표현이다. 듣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 셈이다. 상대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린다. 누구든 상대의 주의가 산만한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라 해석하게 된다.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체념한 채 대화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아무도 조언을 바라지 않는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상담 치료사의 기법은 상대의 말을 더 명료하고 확실하게 바꿔 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상담 치료사는 자기가 동의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탄성을 섞어 반복해 줄 뿐이다.
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담 치료사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는군요. 라고 되물을 것이다. 상담 치료사는 자기 반응을 섞지 않고 상대의 말을 반복한다. 기운을 북돋우거나 서둘러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않고 그저 상대의 말을 반복해 줌으로써 상대가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게끔 돕는 것이다. 논쟁에 두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어느 한 측면에 선 사람이다. 현실은 정글이다. 신호등도 이정표도 경계선도 없다. 장기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처음부터 대화의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결혼하면서 부부싸움이 벌어져도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만들면 좋다고 이야기하자 워크숍 참가자들 중에는 이 말을 치며 진작 그렇게 해야 했는데 라고 탄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말싸움을 말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호놀룰루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때 어느 경찰관은 부부싸움을 진정시키는 비결을 공개했다. 수첩을 꺼내들고 자, 한 분씩 말씀하십시오. 먼저 부인께서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 경찰관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말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이 계속 고함만 질러대도록 둔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신이 내뱉은 거친 말을 누군가 그대로 옮겨 적는다고 생각하면 말하는 것도 신중해지지요. 험악한 말이 기록되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했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저는 그건 이미 적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라고 말합니다. 또 기록을 마친 후에는 큰 소리로 읽어줍니다. 제대로 자기 이야기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편견을 곱씹으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다. 윌리엄 제임스. 평화롭게 살려면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말고 보는 것을 다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절대 바꾸지 않거나 실수를 절대 고치지 않는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더 현명해지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다친 마음은 죽어가는 마음이다. 어떤 해결책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해결책을 내놓은 사람이 남인지 우리 자신인지에 달려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된 일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해답인 양 제시하지 말라. 사람들은 곧장 항의하게 된다.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을 2가지 정도 고안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르게 하라. 별 저항 없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진다. 우리 모두는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한다. 남을 설득시켜 내 의견이 관철되면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 1대1 관계에서는 우위에 서려는 파괴적인 욕망을 경계해야 한다. 남을 이용해 승리를 얻고 우쭐해지는 것은 일시적인 쾌감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해집시다. 올더스 헉슬리. 피그말리온 효과의 핵심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의혹과 의심 등 부정적인 기운으로 대하면 상대도 당신을 똑같이 대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면 상대 역시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할 것이다.
인생은 카드 게임과 같다. 당신을 게임판에 들인 손은 운명이지만 당신이 게임하는 방법은 자유의지이다. 좋은 점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긍정적인 게임이 시작된다. 죽는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갈 것이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일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의식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나는 좀 더 용기를 낼 수 없었나? 좀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었나? 많은 이들의 철학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상대를 대한다라는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담 칼럼니스트 앤 랜더스는 시련을 삶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보고 이건 결국 지나가 버릴 일이야 라고 중얼거리라고 한다. 외적인 사건으로 괴롭다면 그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언제든 당신 스스로 뒤집을 수 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억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공자. 나는 삶의 과정을 단 한 차례 지난다. 그러니 내가 보일 수 있는 친절이나 행할 수 있는 선행이 있다면 모른 척하거나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게 해달라. 나는 두 번 다시 이 길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펜.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으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혼이 있느니라. 잠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나노라 였다.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해 때문에 서로 냉담한 사이가 되었다면 먼저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게끔 하라.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이다. 누군가 무엇인가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 누군가임을 기억하라. 하지만 상대가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체면이 중요한지 우정이 중요한지 진지하게 자문해보라. 마틴 루터 킹 2세는 눈에는 눈이라는 규율은 모두를 장님으로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자존심은 삼켜버리고 올리브 가지를 내미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떤가?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분노라면 그 곤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존심이다. 안네 프랑크는 인간 성격의 최종적인 모습은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썼다. 당신의 모습이 앙심으로 가득 찬 것이기보다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보자. 당신이 상대에게 먼저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시시콜콜 따지지 말자. 난 그저 다시 너의 친구, 형제, 자매, 연인이 되고 싶을 뿐이야.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해보라. 한 워크숍 참가자는 덕분에 10년 동안이나 남처럼 지냈던 두 언니와 화해했다는 소식을 메일로 전해주었다. 저희 부모님은 유언 없이 돌아가셨어요. 언니들은 누가 무엇을 상속해야 하는지를 두고 싸움을 벌였죠. 전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이나 살던 집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2년에 걸친 다툼 끝에 분할 상속 결정을 내렸지요. 마지막에는 변호사들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런데 요동치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이 기억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리 세 자매 중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영영 화해할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그날 밤에 바로 언니들에게 전화해서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입을 열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놓아두고 다시 가족이 되자고 말했지요.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답니다. 했던 일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가면서 누그러진다.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는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한다. 친척이나 친구와 최근 말다툼한 일이 있는가? 너무 바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 우리 가족은 캘리포니아에서 모였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자식과 손자들이 빠짐없이 모여 성탄절을 보낸 것이다. 아버지는 어린 손자와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얼굴로 선물을 나눠주셨다. 제일 큰 선물은 함께 보낸 그 며칠의 멋진 시간이었다. 우리는 카누를 타고 승마와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하와이의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버지에게 정말 멋진 성탄 휴가였다는 엽서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이 얼마나 고맙고 즐거웠는지 알려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하느라 결국 엽서를 보내지 못하던 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아버지와 함께한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이후를 순서대로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감사 엽서를 보냈다. 당신 인생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하는 상대는 누구인가? 수선해야 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평화는 풀뿌리 수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출발점은 당신이다 라고 한 의사 겸 작가 스콧 팩의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꾸물거리지 말라.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라. 미뤄두었던 감사 편지를 쓰라. 그 행동을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후회하겠지만 말이다. 확실한 성공 비결은 한 번 더 시도하는 데 있다. 교육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다. 정보는 사용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머릿속이 복잡하면 행동할 수 없다.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시작할 수 없다. 헨리 포드는 나눠서 한다면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하였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 바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행동해야 한다. 괴테. 야구선수 사첼 페이지는 때론 이기고 때론 진다. 때론 비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기도 한다. 라고 했다. 포기하지 말라. 끈질기게 이어나가라. 우리의 최대 약점은 포기다. 확실한 성공 비결은 언제나 한 번 더 시도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말은 한 사람의 내면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인격과 가치관, 배려심과 태도, 지성과 감성 등 한 사람 속에 있는 무형의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 자체와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을 저는 그들의 말로 기억합니다. 들었을 때 기쁘고 감사한 좋은 말도 오래 기억에 남지만 불쾌한 말이나 충격적인 말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러한 말들의 기억은 곧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말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기억한다고 합니다. 느낌은 말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표정과 제스처 등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할 때 제가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기억 속의 생전 엄마 모습 중에 괴롭거나 힘든 표정과 말은 거의 없고 웃음 띤 얼굴과 따뜻하고 인간다운 말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억이 엄마를 추억하는 일 자체를 괴롭지 않게 해주고 오히려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소 여부를 떠나서 문득 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이 대부분 좋지 않은 표정이나 말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그 기억 자체를 망각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제 삶과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지만 원래 말과 행동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행동을 맞춰 나갈 때만 언행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는 크게 실수와 고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마음과 다른 말을 일부러 하는 사람이 진짜 위선자입니다. 마음으로는 악하고 추한 것을 품고 있는데 말로만 아름답고 좋은 것을 꾸며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로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아예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위선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신중함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게 공정하겠죠.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즉흥적으로 떠올라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지인이 그 얘기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올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반복하게 되죠. 현자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할 말을 선택합니다. 말 자체도 길지 않습니다.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 선생님은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말은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강의나 연설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말은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말이 너무 간결하다고 불만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고 예외적입니다. 오래전에 알던 한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과묵해서 명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을 함께 차 타고 내려가면서도 자신이 무언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대다수 경우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리고 나와 남 모두에게 좋습니다. 간결함은 좋은 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배려입니다. 진실의 화살을 쏠 때는 그 끝을 꿀에 담그라는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당의정이란 말은 쓴 약을 먹기 쉽게 해주기 위해 겉을 설탕으로 코팅한 약을 가리킵니다. 진실과 진심을 전달할 때도 상대가 불쾌해지지 않도록 달콤한 코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단순한 면이 있어서 상대가 내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느끼면 경계심이나 공격성이 가라앉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상대의 언어를 내가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방법과 직접 상대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호하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혹은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또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런 기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청의 태도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질문만 던져도 상대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의 입장, 마음, 감정, 느낌을 배려해 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결하고 배려심이 담긴 말은 정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저도 INTJ라 이걸 잘 못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런 편인데 지나고 보면 언제나 결국은 저한테 손해가 돌아오는 어리석은 행동이더군요. 말은 부드러울수록 좋습니다. 직설적인 말은 매번 위험하지만 부드러운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간결하고 배려하는 말 다음으로 중요한 좋은 말의 세 번째 요소는 진실입니다. 진실성은 명확성과 정확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한마디로 옳은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옳은 말은 틀린 말이나 그른 말의 반대 개념입니다. 틀린 말과 그른 말은 약간 다른 말입니다. 틀린 말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적인 면에서 부정확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폰으로 잠깐 검색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쉬운 편입니다. 백두산 높이나 지구와 달과의 거리 등에 대한 것은 잠깐의 노력만으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개념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나 지구와 달과의 거리처럼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는 개념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측면과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베레스트 산 높이는 정확하게 말하거나 틀리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공부나 사업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맞고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옳고 누구나 정크푸드를 선택해서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도박이나 술을 즐기는 사람과 사귀고 결혼할 자유와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명하다 어리석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하는 기준은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건강과 지혜로움과 유익함을 주는지 여부를 사유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 개인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지인과 타인과 사회까지도 유익함을 주는 선택인지 생각해보면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염두에 두고 고려할 때도 그것이 유익할지 생각해보면 역시 현명함과 어리석음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관계의 범위를 확대해보면 하나의 선택이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분별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유해보는 습관도 좋습니다. 내가 하려는 선택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당장 머릿속에 여러 개 떠오르는데도 더 나은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심신의 말초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마약을 하면 당장 몇 시간은 극히 즐겁고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내 심신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도 망가뜨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기 어려운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초적이고 즉각적인 심신의 쾌락을 위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간결, 배려, 진실. 저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좋은 말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아직 완전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하지만 지향점을 알고 있기에 매일, 매번 연습할 뿐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더 현명한 사람이 되셔서 더 바람직한 언행을 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